예를 들면은 게임을 할 때 막 적극적이지 않고, 또는 내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질 것 같으면 하기가 싫어지고, 이런 친구들은 그룹 수업이 효과적이지가 않거든요. 안녕하세요.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사고력 수화 해야 되나요? 이 질문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어머님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. 6세부터 초2까지 사고력 수업 좋다고 추천하셨는데, 그럼 어디를 다니면 좋을까요? 라는 질문, 이런 궁금증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유아 사고력 수업을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아 친구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저는 4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분류를 해볼게요. 7세도 유치부에 속하긴 하지만 예비초등을 이제 준비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약간의 학습식의 형태의 수업들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넓어지거든요. 그래서 4세부터 6세 아이들, 처음 수학을 시작해서 재미있게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어떠한 수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, 그 중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, 아이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센터 수업이 있습니다. 센터 수업의 특징은 뭐죠?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수업을 하러 가셔야 돼요. 그쵸? 센터로 방문을 해서 센터 안에 그 시간에 온 친구들과 그룹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형태죠. 자, 가까운 지역에 이 센터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죠. 네, 너무 먼 곳까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라이딩 하시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그 학원이 있느냐 없느냐도 선택의 기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룹 수업이고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을 보셔야 돼요. 그룹 수업이 잘 맞는 친구들의 경우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. 내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모르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그룹 수업이 잘 맞아요. 그리고 승부욕이 좀 있는 친구들, 이런 친구들은 혼자서 수업하면 좀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룹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살짝 경쟁도 하면서 게임을 통해서 뭔가 전략적인 생각들을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수학 수업을 처음 스타트할 때 그룹 수업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으시죠. 센터 수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, 첫 번째, Y키즈 학원이 있어요. Y지만의 키즈 단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학원이죠. 수학이랑 과학 수업이 있고요. 4세, 5세 친구들은 수과학을 함께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어요. 예를 들어 4주 수업에 2주는 수학, 2주는 과학, 이렇게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. Y키즈 수업은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같이 접목되다 보니까 과학 수업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어머님들은 Y키즈 수업을 굉장히 선호하세요. 두 번째는 아담리즈 학원이 있어요. 아담리즈 수학만 익히는 학원이고요.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한 가지 개념, 한 가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번 주에 배울 거면 그 영역에 관련된 보드게임들을 두세 가지 정도 수업 시간에 함께 이제 살펴보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죠. 보드게임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개념을 익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는 있어요. 하지만 이것의 수학적인 아웃풋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,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한 수업이고요. 세 번째는 오르다 센터가 있어요. 오르다 수업이 교구를 어떤 한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방문 수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 방문을 해서 그룹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죠. 방문 수업과 똑같이 오르다 게임도 할 수 있고 자석값의 수업도 있고, 네, 수업은 방문 수업과 틀이 비슷해요. 다만 센터에서 하고 그룹으로 진행되는 점만 차이점이 있어요. 이렇게 세 가지 센터 수업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무엇이 더 좋은지는 각각의 컨셉이 좀 다르잖아요. 아이가 과학이랑 수학을 적절하게 같이 밸런스 있게 배우고 싶다 생각하시면 Y키즈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, 아이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좀 가진 적이 있다거나
또는 보드게임에 이렇게 노출하는 것들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경우는 아담리즈 수업을 선호하실 거고요. 오르다 수업도 보드게임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보드게임을 비슷한 맥락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죠. 다만 오르다는 뭐 예를 들면 한 수업 안에서 한 2가지 정도의 게임을 익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2가지의 게임이 무조건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. 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. 그룹 수업을 센터에서 하지 않고 가까운 공부방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. 그쵸? 뭐 많이들 아시는 플레이팩토 이런 수업들을 공부방으로도 가실 수 있는데요. 센터랑 공부방은 운영하는 방식은 똑같아요. 그룹이니까. 근데 아이들이 갖는 이미지는 조금 달라요. 공부방은 어쨌든 가정집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공간인 건 맞아요. 센터보다는. 네. 그래서 아이들 성향을 보시고, 좀 호규모로 가까운 동네 친구들하고 함께 수업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친구들은 집 근처에 가까운 공부방을 이용하시면 좋죠. 단 공부방은 선생님이 이제 한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센터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꼭 똑같이 유지되지 않고 중간에 체인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동성이 있잖아요. 이런 게 아마 공부방과 센터를 비교하실 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방문 수업이 있어요. 방문 수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, 돌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뭐 몬테소리, 프레벨, 그 다음에 오르다, 뭐 아니 자석가베 이런 등등의 수업들, 이런 것들을 유아형 사고력 수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. 우리가 보통 교구를 만져서 수학 개념을 익히고 하는 수업들을 사고력 수학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. 네, 맞아요. 네, 물론 조금 더 학년을 높이면 그 교구를 만지는 것만이 사고력 수학을 의미하진 않는데, 아직 어린 친구들은 구체적인 조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수학적인 교구 또는 보드게임 이런 등등의 형태가 사고력 수업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. 방문 수업이 잘 맞는 친구들은 좀 부끄러움을 좀 잘 느끼는 친구들, 그러니까 좀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친구들이 그런 수업이 훨씬 잘 맞아요. 예를 들면은 게임을 할 때 막 적극적이지 않고, 또는 내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질 것 같으면 하기가 싫어지고, 이런 친구들은 그룹 수업이 효과적이지가 않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과 관계를 빠르게 맺은 다음에 이제 게임을 또는 교구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.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벨 수업보다는 몬테소리 수업이 수학적인 학습을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살 정도, 36개월 지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수업이 오르다나 자석가벨 수업을 할 수가 있죠. 자석가벨 수업을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, 프레벨 음문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세요. 네, 지금은 뭐 에듀라고 해서도 종합 프로그램이 나와 있긴 하지만, 2가지가 장단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자석가벨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자기가 생각한 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자석의 특징인 거죠. 그런데 가벨, 즉 음물의 형태는 내가 생각한 걸 빠르게 구현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죠? 그냥 뚝딱뚝딱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쌓아야 되고, 쌓을 수 없는 위치에 무언가를 놓아야 될 때는 테이핑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4세, 5세 너무 이른 시기에는 자석 형태가 훨씬 더 잘 맞고요. 내가 음물이나 가벨 수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에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6세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유아 사고력 수학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류를 해봤습니다. 센터 수업이 있고, 그 다음에 공부방 수업이 있고, 그 다음 방문 수업이 있어요. 방문 수업에선 제가 그 교구를 구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만 말씀드렸는데, 프리 선생님도 많아요, 요즘에는. 뭐 예를 들어 몬테소리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이 몬테소리 교구를 집에서 가지고 계시면서 그거를 들고 방문하면서 아이들 수업하시는 프리 선생님들도 있거든요. 이것도 잘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효과적인 수업이에요.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경험치가 더 쌓이게 되면 오르다를 가지고 방문하는데 팩토랑 같이, 팩토 문제도 같이 믹스해서 풀리신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단 어려운 점은
그런 선생님을 찾는 게 어렵죠. 네. 그래서 잘 찾을 거라는 어떤 그 보장도 없기 때문에 조금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. 하지만 소개를 받고 주변에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그런 형태로 수업하는 것 또한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 중에 아이의 성향, 그 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은 유아 사고력 수학 수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엔 초등 사고력 수학 수업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